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최고의 대표팀을 가리는 유로 2024 대회가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토요일 새벽 독일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유로 2024 대회를 주목할 또 하나의 이유는 201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직이 아직 공석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외국인 감독 선임을 주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이미 이 대회를 앞둔 시점 이미 각국의 대표팀을 맡고 있는 감독들을 제외한 12명의 1차 후보 리스트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유로 대회를 마치고 나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감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정체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나 또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이 유로 대회가 끝나고 나서 또 접촉할 수 있는 감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12인 리스트 외에도 이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리고 12인에서 최대 4인으로 추릴 초기의 협상 감독들과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또 그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 2024 대회에 참가한 감독 중에도 한국 대표팀과 접촉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감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작업 최신 정보 그리고 유로 2024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감독들 그리고 대회의 주요 일정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MBC, KBS 그리고 주요 통신사에서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6월 13일에 12명의 대표팀 감독 1차 후보를 추렸습니다. 총 97, 98명 정도 약 100여 명의 지원자들이 있었고 그 지원자들 속에서 지원을 했다는 게 꼭 어떤 조건이든지 내가 맡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감독직에 관심이 있으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안을 한 감독 중에 현실적으로 연봉이 감당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추리고 또 대표팀이 원하고 찾고 있는 제시마시 감독을 놓쳤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의 최소한 커리어와 실력과 어떤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감독들을 중심으로 추린 것이 1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명단 안에는 물론 세계적인 이름값 있는 명장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인건비가 코칭 스태프 포함 1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었죠.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모예스라든지 또 스페인 출신의 명장인 라파엘 베니테스,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었던 치치 감독 등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감독들이 조금 젊고 신선한 조금 장래성이 있고 연봉 부담이 협회 예산 안에서 가능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보다 더 좋은 프로필 지금 구성된 12명보다 더 뛰어난 누가 봐도 괜찮은 감독의 프로필이 온다면 대한축구협회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접촉해볼 열린 의지를 갖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예산이 세후 기준 250만 달러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괜찮은 감독이라면 협회 예산이 100억 원대까지 가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조금 더 쓸 수 있다 조금 더 맞추기 위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내부 방향성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12인 리스트 외에 바로 유로 2024에 참가하는 감독이거나 현재 유럽 리그 감독을 원하고 있지만 그 팀으로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인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인건비 조건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40억 원 이상의 조금 더 향상된 제안이라면 한국 대표팀을 맡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한준TV에서 확인한 취재된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한 이 감독 역시 본인의 가치가 100억 원을 상회하고 있긴 하지만 100억 원까지 안 맞춰줘도 한국 대표팀을 맡을 생각은 있다. 물론 40억 원의 현재 기준보다는 꽤 써야 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 가고자 협상하고 있는 팀과 상황이 좋지 않다면 한국 대표팀도 충분히 이야기할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명, 그러니까 겹치는 감독이 아니에요. 유로 2024에 참가하는 감독 중에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 기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중도 해지하고 한국 대표팀을 맡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위약금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연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당수 그렇게 큰 연봉을 굳이 이제 원치 않고 또 그만큼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 프리미어리그 경험 감독은 다른 유럽의 유력 구단과 협의 중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로 대회가 막상 정말 너무나 잘 치러지고 우승까지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다면은 본인이 또 그 팀에서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있기는 하더라도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감독도 아직은 여지가 있고 또 유로 대회의 유력 감독도 유로의 완전한 우승을 장담할 수 있는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력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6월 18일에 최대 4명, 최소 2명으로 구성될 협상 대상자를 추릴 거라고 했는데요. 이 리스트 안에 이 협상 대상자 안에 유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감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로 대회가 막 조별리그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관심 있는 감독의 팀 일정이 탈락으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리스트에 든 협상 리스트에 든 감독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감독의
감독의 실제적인 미팅이나 또 프로젝트나 뭐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또 조건까지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그 과정 안에서 유로 대회가 또 어느 정도 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옵션이 그래도 아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대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찾고자 하는 감독으로서의 그 뚜렷한 철학이 뭐냐, 방향성이 뭐냐, 이런 또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혜성 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지난 3월달에 대표팀 임시감독과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임시켰던 것이 결국에는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책임론들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황선홍 감독을 3월 임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을 했었고 그 책임의 좀 과정 속에서 아직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맡고 이끌어왔던 이 감독직 선임만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정된 인물이 바로 이임생 테크니컬 디렉터입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혜성 위원장이 이번에 감독을 선임하고 나면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이어받는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한국축구의 기술 철학을 설립하고 구성하고 총괄한 인물이 바로 이임생 테크니컬 디렉터이고, 결국에 이임생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 발표할 KFA의 게임 모델, 게임의 주요 원칙과 세부 원칙이 이제 이번에 대표팀 선임에도 분명히 연결된다. 게다가 중요한 것이 6월 18일에 이 최대 4명에서 2명의 협상 대상자를 고를 텐데 그 협상 대상자를 고르는 과정 속에 철학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6월 20일에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이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대표팀의 차기 감독의 철학과 방향성이 굉장히 이 20일에 있을 이임생 기술위원장의 발표 내용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철학 발표 내용이 매우 이제 중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날 발표할 기술 철학이 한국 축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 지침으로 마련되었다고 했고요. 이게 또 지금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협회 기술본부가 지난 1년 동안 협회의 전임 지도자, 전임 강사, 전력 분석관, 전임 연구원 등 협회 내 전문가들과 함께 이 기술 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고,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됐으며 그 완성된 자료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내부 공유가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 내용을 토대로 감독 후보군도 뽑았고 감독 리스트를 정리해서 감독과 접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유로 2024 대회를 보시면 이 철학적 내용과 결을 같이 하는 감독이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술 철학 정립 작업이 인재 육성을 중시하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인재 개발 계획에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밀도와 성공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철학을 보시면서 유로를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감독과 함께하게 될지에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유로 2024가 24개 팀이 참가를 하죠. 이 24개 팀에 참가하는 24명의 감독을 현재 각 대표팀을 얼만큼 이제 오랫동안 이끌고 있느냐를 통해 정렬을 해봤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프랑스 대표팀의 디디에 데샹 감독이 11년째 지휘하고 있죠.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고 유로 2020 대회의 성과는 아쉬웠지만 또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준우승까지 이뤄내면서 어떻게 보면 데샹 감독이 물러나고 지네딘 지단 감독이 그 뒤를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데샹 감독이 워낙 꾸준히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을 잘 내다 보니까 이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계약 기간도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 프랑스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정말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데샹 감독이 물러나고 지단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조별리그 탈락 내지 16강 조기 탈락 정도의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의 객관적인 전력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데샹 감독은 프랑스에서 쭉 뭐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목할 감독 중에 하나가 이제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인데,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도 이번 대회 지금 뭐 배당률 상으로나 전문가들의 관측상으로 우승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물론 감독으로서의 전술적인 역량은 다른 유럽 내 우수 감독들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리더십이라든지 특히 잉글랜드 대표팀을 기대 없이 맡았다가 러시아 월드컵 4강이라든지 또 지난 유로 2020 준우승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점 중에 하나가, 본래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잉글랜드 대표팀과의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예요. 즉 사실 어떻게 보면 유로 대회 결과를 통해서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임 감독으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어 왔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텐하 감독을 유임시키는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다 보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굳이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을 떠나서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 적절한 행선지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즉 유로에서의 성과가 좋다면 계약을 연장하고 북중미 월드컵까지 맡을 수가 있는데, 다만 지난 대회에 준우승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우승이나 내지 결승까지 오르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벨링엄의 등장이나 혹은 최근 잉글랜드의 전력이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승 외의 성적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바꿔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데샹 감독이나 사우스게이트 감독 모두 이번 대회의 성적과 내용을 통해서 감독직을 그만둘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크로아티아의 달리치 감독 역시 뭐 사실 아시아
축구의 경험도 있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크로아티아 축구 대표팀이 위기 상황일 때 맡아서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또 깜짝 4강 진출을 이뤄냈고 또 연달아서 지난 2012 카타르 월드컵에서까지도 4강까지 올라가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북중미 월드컵까지 이제 임기가 연장이 됐는데 다리스 감독도 꽤 오랫동안 이제 이어왔지만 뭐 이런 감독들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는 팀은 메이저 대회 특히 유로에서의 성적과 경기력이 좋지 않다면 언제든지 이 계약 기간이 조기에 종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헝가리 대표팀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전술가 마르코 로시 감독은 5년째 팀을 지휘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슬로베니아의 캣 감독이라든지 또 스코틀랜드의 클락 감독이라든지 덴마크의 슐만 감독 그리고 조지아의 깜짝 본선 진출을 이룬 프랑스 축구 레전드인 윌리 사뇰 감독 등이 이제 그 이후로 3년, 4년, 5년 정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윌리 사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대회를 끝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전에 유로 대회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을 통해 한국 대표팀과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세르비아의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무대와도 굉장히 인연이 있었던 아시아 축구와도 접점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감독 중에 한 명이고요. 스위스 대표팀의 이제 무랏 야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본인이 스위스 축구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스위스 대표팀을 맡으면서 지금 이제 이번 대회까지 또 계약 기간이 되어 있다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감독 역시 차기 행선지를 이번 대회 이후에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고 루마니아 대표팀의 요르다네스코 감독 역시 올해로 계약이 끝나고요. 오스트리아의 랄프 랑닉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메뉴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 남겠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까지 치르겠다라고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슬로바키아의 이제 칼초나 감독도 이탈리아 출신으로 뭐 이번 대회 이제 다른 대표팀을 맡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감독들로는 이탈리아 감독들이 있는데 이탈리아 감독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 뭐 한국 축구도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축구와의 좀 교류를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목해볼 만한 감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꾸준히 각급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어오면서 이 스페인의 축구 철학을 잘 계승한 루이스 델라 푸엔테 감독이 있는데 푸엔테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네덜란드의 로날드 쿠만 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감독 모두 부임한 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고요. 또 한 명 주목할 감독이 알바니아의 깜짝 유로 본선 진출을 이끈 브라질 축구 레전드 시우비뉴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본 목표는 역시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잊어도 될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벨기에의 뭐 이탈리아 출신 테데스코 감독 역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감독 우크라이나의 레브로프 감독은 우크라이나 축구의 레전드로서 맡고 있는 것이고 이탈리아의 스팔레티 감독 역시 어떻게 보면 월드컵을 최종 목표로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잊어도 될 감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몬텔라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이탈리아 감독으로 이번 때에 뭐 가장 많은 감독을 배출한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개최국 독일의 나겔스만 감독은 2026년까지 역시 강제 계약을 맺었고 체코는 하색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상으로 그리고 현재 입지와 상황상으로 이제 한국과 계약을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감독으로 꼽았던 게 조지아의 사뇰 그리고 루마니아의 요르다네스쿠 알바니아의 시우비뉴를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요르다네스쿠 감독은 우리가 좀 매력을 느낄 만한 커리어나 그런 어떤 인상을 남기지 못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뇰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지아에서 보이고 있는 축구가 좀 선수의 후역습의 형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 명 중에 만약에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면 알바니아의 시우비뉴 감독이 코치로서의 경험이라든지 또 감독으로서의 역량이라든지 특히 약체인 알바니아를 유로 2024 예선전에서 정말 돌풍을 일으키게 만들면서 본선까지 이끌었거든요. 시우비뉴 같은 경우에는 선역 선수로서 아스널, 바르셀로나, 맨시티에서 전성기를 보내면서 정말 유럽 최고의 팀들 그리고 기술적이고 공격적인 팀들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프로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지도자 공부를 했고 4-2-3의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알바니아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비 중심의 역습 축구를 하고 탄탄한 압박을 펼치긴 하지만 자유롭게 다양하게 여러 포메이션과 전술을 쓸 수 있는 전술 유연성이 큰 감독이에요.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유로 2024 예선전에서 체코와 폴란드를 제치고 조 1위로 본선에 올랐다. 폴란드를 플레이오프로 밀어내면서 올라왔다. 이게 정말 엄청난 성과인 거고요. 한국 대표팀에도 이제 제안서를 보냈던 치치 감독이 거액의 연봉 문제로 결국에 협의 대상으로 가지 못했었는데 치치 감독을 보자 하면서 코린찬스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에서 치치 감독의 많은 노하우를 배우고 또 치치 감독을 많이 지원하면서 풍부한 또 경험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 대표팀을 또 경험을 했고 또 인터밀란에서도 테크니컬 코치를 맡았었고 올랭피크 리온과 코린찬스에서 이미 또 감독직으로 어느 정도 꽤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좋은 팀, 다양한 팀, 또 여러 무대에서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시우비뉴는 분명히 우리가 추천할 만한 좀 지켜볼 만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앞선 그 프로 선수 경력에는 벵거 시절의 아스널, 바르셀로나 시절의 과르디올라 그리고 맨시티는 만치니 감독에게 배우다 보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뭐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다양한 축구 스타일과 전술을 좀 배운 감독이에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우비뉴 감독은 어떻게 보면 알바니아가 큰 성적을 기대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 대회에서 본선에서 조금의 좋은 실마리와 결과를 낸다면은 유럽의 다른 좋은 팀의 또 오퍼를 받고 본인이
알바니아 다음 스텝으로는 유럽의 빅리그 감독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매력적인 자리가 나 있진 않거든요. 유럽 주요 리그에서. 그렇다면 또 한국 대표팀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제가 이제 시우비뉴 감독의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대회를 마치고 나서 한국 대표팀의 부임 의사가 있는 보상금 규정이 있는 이 감독은 시우비뉴 감독이 아닙니다. 이 감독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것은 조금 당연시되는 그런 팀의 감독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우승 배당률 상위권 15위권 내에 있는 팀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올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감독이 한국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금 뭐 협회와 팀과의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외부적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대회에서 만약에 좀 원만하지 않은 그런 시간과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 대표팀과 좀 협의를 해볼 생각이 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대회 진행 과정과 또 대회 이후에 그 해당 협회의 결정과 이제 판단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시면 잉글랜드가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프랑스, 그 다음이 개최국인 독일이고, 아주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포르투갈이라든지 또 전통의 강호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이 유력한 좀 우승권으로 꼽힐 수 있는 나라들이고, 그 외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뭐 이런 팀들도 4강을 노려볼 수 있는 팀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위스,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세르비아도 8강 이상의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팀들 안에 바로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감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주목할 만한 신성들 좀 살펴보면요, 스페인은 라민 야말, 독일은 비르츠, 프랑스는 자이르 에메리, 네덜란드는 차비 시몬스 등이 있어요. 뭐 새로운 스타들이 어떻게 나올지, 또 이런 스타들의 천재성과 또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주목이 되고, 뭐 잉글랜드의 벨링엄은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줬던 능력으로 인해 차세대 발롱도르의 수상자를 내지는, 또 앞으로 해리 케인의 뒤를 이을 잉글랜드의 에이스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뭐 이번 대회 좀 우승컵을 잉글랜드에 안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주고 있습니다. 베테랑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 6번째 유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호날두, 그리고 어쩌면 이번 대회가 자신의 대표팀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는 케빈 더브라이너의 벨기에, 그리고 확실하게 이번 대회를 끝으로 아예 선수 생활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힌 독일의 토니 크로스 등이 있습니다. 유로 2024는 6월 15일 토요일 새벽 4시에 개막합니다. 개최국인 독일이 스코틀랜드와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이어서 6월 15일 밤 10시에는 헝가리와 스위스의 경기가 이어지고, 주목할 빅매치가 곧바로 나옵니다. 6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에는 스페인 대 크로아티아, 6월 16일 일요일 새벽 4시에는 돌풍의 팀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기대할 만한 팀이라고 말씀드렸던 시우비뉴 감독의 알바니아가 이탈리아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6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폴란드 대 덴마크의 경기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6월 17일 월요일 새벽 4시에는 우승 후보 잉글랜드가 세르비아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6월 18일 화요일 새벽 4시에는 또 다른 우승 후보인 프랑스가 만만치 않은 팀 오스트리아와 만나고, 호날두의 6회 출전으로 관심을 모이고 있는 포르투갈은 6월 16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체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유로 대회 상황에 따라 어떤 감독이 또 이번 대회를 끝내고 FA 상태가 될 수 있을지, 또 한국 대표팀 감독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한준TV는 계속해서 확보되는 정보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유로 2024의 주요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